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해서 해정상담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네, 이게 나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약간 일단 우리나라에서 여성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전혀 다른 분야로 처음 취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인지 아니라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아요. 이건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이 지금 시기에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그렇죠. 네. 30대 넘어가면 전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죠. 맞아요. 내 길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결혼도 막 많이 하게 되고 막 뭔가 불안하니까 자기 상황이 그럴 때 있고. 저도 주변에 나이 또래가 좀 그래서 그런지 맨날 모이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민이 되시겠어요. 보기만 해도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는 정말 경험 속에서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라 진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엄청나게 맞는 일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있는가. 대부분 한 직업의 한 80%가 그냥 회사원이잖아요. 아닌가요? 20%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문 직종, 뭐 의사, 뭐 판사, 생산직도 있을 수 변호사, 있어요. 생산 뭐 기술직. 그런 기술직 다 포함해서. 근데 대부분 회사원이 되게 많고 회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비슷비슷한 일이 많고 이래서 특별히 적성에 맞고 이런 거라기보다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미묘한 적성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직종 구분은 좀 있으니까. 예, 직종도 있고 그리고 회사 조직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고민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약간 공감되거든요. 이분 고민. 30대 초반에 이제 이분 저랑 동갑인데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에요. 동갑일걸요? 어쨌든. 근데 이제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좀 지루해서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지루하고 이제 몇 년 일하고 그러면 지루한 거죠 사실. 이 지루함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하게 돼요.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결단의 문제죠. 맞아요. 용기를 좀 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진짜 본인 몫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나이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곧 40을 보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게 30, 40 뭔가 이런 그거는 왠지 뭔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남들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40대에는 어떤 삶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는 좀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십몇 년을 하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드는 것 같긴 해요. 왜 사람을 이렇게 늘 다 고민하는 존재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맞아. 보통 그렇잖아요. 이 10대 때 상상했던 30대 이런 거랑 너무 인생이 다르게 펼쳐지지 않아요? 저는 30대 때 뭔가 내가 되게 완성돼 있을 줄 알았어. 어떻게? 뭔가 그냥 딱 정해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정해졌고 막 뭔가 딱 생각했을 때 해답도 딱 빨리 찾고 막 그런 상상인데 그때 당시에 내가 30 몇 살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되게 막 웃으시면서 너 한번 30 돼보라고. 지금이랑 똑같다고. 너 지금 이런저런 고민 많지. 뭐 해답 안 나오지. 되게 신기한 똑같다고. 거 뭔지 알아요? 내 동생이 31살이거든요. 근데 35이 안 올 줄 알아요. 왜? 되게 신기해요. 31살 정도면 35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너무 가깝지 않나? 아니 나도 안 올 거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자기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누가 이제 친구가 35인가 뭐 아는 언니가 근데 35살에 대한 굉장히 막연한 어떤 생각들 여자 35이면 어떤 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설마 결혼 안 하고 있진 않겠지. 설마 지금처럼 이러고 있진 않겠지. 근데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너무 맞아요. 난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도 아직 35 되진 않았지만 35, 40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35 아직 약간 막 구체적 상상을 가진 않아. 35이? 근데 이대로 진짜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대로겠지. 그러니까 약간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20대 초반이라 지금 생각하면 좀 달라진 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생이 또 이렇게 연속적인 것도 또 있어요. 연속적인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그냥 또 이렇게 나이를 너무 먹겠지. 똑같아. 너무 똑같고
큐티보이님은 아침에 토스트 먹는다든지 똑같은 서로 나왔을 때도 항상 아침에 토스트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토스트 먹고. 여기 올 때만 먹어요.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항상 드시더라고요. 그냥 저 길거리 토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올 때만. 예, 먹습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슷하겠죠. 마흔대도 그죠? 길거리 그러니까. 토스트 먹고. 그건 확실해요. 마흔대도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쉰이 돼도 토스트를 드실 것 같아요. 맛집 찾아다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변하지 않아. 어. 심지어 10대 때랑 되게 비슷한 정서 있지 않아요? 완전 나는 오히려 진짜 17살 때가 가장 우주적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오히려 진짜. 무슨 얘기야? 난 13살 때 내가 예수의 무슨 적인 줄 알았어. 예수가 내려준 어떤 저거 뭐죠?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13살 때. 저는 예. 제가 트로츠키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몇 살 때 트로츠키를 알았나? 중학생 때. 그러니까 약간 그때 막 볼셰비키 혁명 이런 데 빠져가지고 중학교 때. 아니 그때 지금은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때 약간 나는 레닌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지금 만화책이나 보는 거지 뭐 우리는. 트로츠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알잖아.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안 왜 이상하게 나의 35은 왜 다를 거라 생각하고 맞아. 35 때면 또 40은 다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설사 조건이 바뀌어도 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맞아. 조건이 바뀌어도 이거 잘라주세요. 큐티보이님은 토스트를 사 드실 거고 똑같아요. 엄청난 부가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도 토스트를 사 드세요. 맞아요. 네. 아니 진짜 그게 딱딱 분절돼 갑자기 내가 어떤 이상한 새로운 사람 그래, 되는 건 그러지 아닌데. 않아.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엄청 불행하지도 않을 거고 특별히 맞아요. 엄청 뭐가 막 갑자기 막 로또가 된다 하더라도 진짜 하는 말대로 로또 돼도 토스트 먹어요. 토스트 먹죠. 그럼요. 로또랑 저 토스트 맛은 상관이 없으니까. 1,000만 원짜리 토스트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에 마초성이 여전히 너무 강하게 깔려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 마주하면서 힘들다고나 할까? 전 시민단체에 있으면 그래도 마초적인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소위 입진보라고 하듯이 정치적 성향은 진보적인데 인권 감수성도 없고 실상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마초들을 일하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직장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한 번쯤 안 당해본 친구들이 없던데 그나마 이 바닥이라 그런 건 안 당하는 게 다행인가 싶다가도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러면서 화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시민단체에도 네. 이런 분들이 많죠. 많죠. 네. 근데 이름 참 잘 짓는다. 입진보. 입진보. 이거 되게 옛날부터 되게 유행어. 입진보. 그러니까 참 잘 짓는다. 그렇죠. 근데 제 동생이 얼마 전에 그냥 얘기하다가 되게 이제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그런 게 없는 사람이랑 이제 결혼하고 이랬는데도 가부장적인 게 없는. 그나마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여성 혐오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결혼했는데도 어떤 보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내 주변의 남자, 그러니까 이 운동화 남자들에 대한 환상이 있더라고요. 그 환상 정말 깨부셔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나보잖아. 네. 그런 환상 가지지만 더 정말. 짜증나는 애들 더 많아. 그 책임감 없고 자기 혼자만 진보인데 집에서는 보수적이고 미친다고. 차라리 집에서도 보수적이고 밖에서 보수적이 낫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또 뭘 또 낫나요? 약간 그러니까 내 말은 더 짜증난 환상을 키울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흔히 약간 그런 환상이 있죠. 그렇죠. 자기 삶이랑 되게 유리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컵 안 씻고 그죠. 되게 진보적인데 그리고 되게 컵 엄청 안 자기가 엄청난 일 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세상 오만하죠. 바꾸고 뭐 굉장히 이제 정치 사회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 어떤 건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수성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정치적인 거는 엄청난 것처럼 정말 되게 거대한 얘기. 그분들에게 정치는 뭔지는 참 궁금하지만. 네. 아니 근데도 사실은 되게 친구라든가 그리고 자기의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쉽게 욕설이라든가 되게 거친 표현들을 상대방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왜 불편하다냐, 그게 뭐가 불편해, 편하자고 하는 건데 서로 친하자고 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모든 이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왕왕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후원 행사 같은 경우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뭐 진행한다고 재밌게 진행한다고 그 진행자가 굉장히 이렇게 성적인 발언들을 재밌다고 하는 네. 우린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네. 불쾌한데 네. 그걸 재밌다고 이렇게 농담을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도 못 한치도 못 하죠. 음. 그럴 거면 사실 농담을 이미 실패했어. 농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경우는. 맞아. 예. 근데 그렇게 농담을 좀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고 싶나 봐. 네. 어떻게 해서든. 주목받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좀 어. 강해 보이는. 그리고 그게 좀 많이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받고 이런 그걸 거. 네. 엄청 재밌어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주목이 되는 줄 알고 주목은 되죠.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약간 여성 비하적인 농담 이런 얘기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여성 비하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않죠. 그냥 조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밖에 외부에 나가 보면 네가 알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알면 웬만한 아는 얘기인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듣는 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니 예를 들어 네. 예를 들어 삼성이 뭐 어떤 나쁜 조직이라 이런 걸 아는데 그 1부터 10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자기만 알고 있다는 방식으로. 근데 그 자리에 여자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리고 약간 시민단체 남자 활동가 특징이 있죠. 응, 아는 응. 거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응.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해요. 맨스플레인 장난 아니에요. 쩔어요. 맨스플레인인 책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을 만큼. 아니 진짜 맨스플레인은 일반 남자들만큼 정말 더 이 심하죠. 바닥 남자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만약 이거 듣고 있는 남성 시민단체 활동가분들은 맨스플레인만 안 하셔도 이 판에서 정말 아니 이런 걸 찾아 듣는 사람인 거는 이미 그쵸? 감성 있는 거야. 그렇죠. 뭘 아는 거죠. 안 들어 이런 걸. 또. 그렇지. 이런 거 안 들어요. 그저 왠지 그냥 알아요? 뭐야 이러면서 왜 안 듣냐면 사소해. 그러니까. 사소해. 그래서 KFC나 뭐 낙곰수 이런 거 듣겠죠. 그런 거 큰 듣죠. 정치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큰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거만한 정치가 어딨냐. 그러니까. 뭐 우리의 생각이지만 사소한 거라 안 듣겠죠. 삼성 거대 구조. 아니 삼성 나쁜 거 다 알아요. 그걸 1부터 10까지 설명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정말, 들어. 오 진짜 내가 아니 그럴 때는 그거 있잖아요. 아몰랑의 그 반대요. 아데스가 있잖아요. 진짜 아데스를 됐다고 해야 제발. 돼, 진짜. 됐어 진짜 좀 짜져 아니, 있어. 진짜 청년 문제 이런 거 다 안다고 아는데 그거를 1부터 10까지 얘기를 한다고 청년 그리고 좀 남성분들이 효율적인 소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는 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좀 빨라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 알려주고 싶어. 가르치고 싶어. 선생님을 하든가. 아니 오죽했으면 맨스플레인이란 말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아니, 맞아요. 미국에도 그러나 봐. 네. 맨스플레인 진짜 심하고 제가 또 맨스플레인 언제 가서 보냐면 여성 영화제나 영화제 가보면 꼭 첫 질문 남자가 해요. 아유. 근데 진짜 짜져 있어. 여성 영화제면 좀. 아니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막 영화를 다 분석해. 남자들의 그리고 그 질문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이 아니야. 질문이야. 지 잘난 척이야. 지 잘난 척. 잘난 척. 진짜 나 그런 거 너무 보기 싫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궁금해서 미쳐. 그냥 속으로 너무 궁금해. 하지 못 물어. 그래도 잘 못할 판에 제가 항상 수업 들을 때 남자들은 이제 특히 예비역들 앞에 쫙 맞아요. 깔아가지고 맞아요. 쓸데없는 얘기 앞으로 길게 하잖아요. 그런 수치심 같은 것도 없고 약간 되게 진짜 자연스러운가 수치심 봐. 좀. 아니 그래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성 영화제 때 매번 그 지비할 때마다 매번 남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그것도 이상한 질문을. 질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받아서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질문에 제가 계속 가르치고. 야, 제가 일부러 그냥 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도 진행 같은 것도 진행 같은 것도 엄청 자기들이 하려고 하잖아. 맞아요. 심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만 좀 나서셨으면 좋겠다. 적당히 그런 거 따질 줄 모르지 왜 자기가 나서고 안 나설 때를.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남자는 솔직히 좀 말없고 좀 겸손하기만 해도 진짜. 그럼.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남자들은 미덕이지. 너무 나서고 나대는 것을 독려받고 여자들은 조금 너무나 그 반대를 조신을 독려받고 그러니까 무슨 단어야 그거. 그렇죠. 근데 그게 연장선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건 굉장히 플러스고 사실 어떤 건 되게 마이너스로 그쵸. 좀 요구받는 건데. 맞아요. 네. 아무튼 갑자기 또. 네,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회사 갈 때 옷을 캐주얼하게 입는 편인데 자꾸 지적받아요. 사실 상사들은 놔두는데 오히려 같은 또래 여자들이 눈치를 줍니다. 한번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신경 써서 입는 게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네.
억울하다고. 네. 그래서 이분의 네. 고민은 그 주변 친구들 때문에 또래 여자분들 때문에 고민인 동료들 거예요.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제가 아는데 네. 옷을 캐주얼하게 저처럼 캐주얼하게 입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 청바지 위에 셔츠 입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셔츠, 굉장히 블라우스 정장인데요? 블라우스 셔츠 같은 걸 입어요. 정장 아니에요? 그런데 어. 이제 그러니까 상사가 막 아. 자기한테 얘기하자. 사실 자기 별 생각 없는데 음. 누가 여기서 얘기를 몇 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밥 먹을 때 내 옷이 그렇게 불편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누구도 뭐 그렇게 입고 싶지 않냐. 근데 너만 그렇게 입는 건 좀 이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참 근데 그거를 저는 그러면 부럽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입고 싶지만 못 그러지 않냐. 그 얘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싶은데 못 그러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고 싶으면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땐 특별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입었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던져버려. 스스로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아마 그렇게 구성되기도 할 테지만 좀 그런 걸 버리고 생각을 그런 쪽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업무 효율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옷이 죄이고 막 이럴 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뭐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업무 효율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자기들이 신경 써서 입는 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왜 나 때문에 억울하냐? 정말 나 때문에 억울한 거냐?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아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입어가지고 억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맨날 똑같이 정장으로 입고 다니는 게 억울한 게 아니냐? 조곤조곤 설명을 해보시면 그분들도 당연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기엔 눈치 보이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꼭 둘을 낳고 싶어 합니다. 얘기해봤더니 그냥 애 낳고 쉬라고 자기가 열심히 벌겠다고 그럽니다. 나는 불안하다. 일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긴 꼭 둘은 낳고 싶대요. 이럴 땐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생각이 들어요. 육아휴직을 쓰기에 눈치 안 보이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된대요. 여기는 회사가 사실은. 아예 대부분이 다 안 돼요. 그냥 나가야 근데 된대요. 이제 그래도 해보는 거지. 좀 도전을 좀 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열심히 벌겠다라고 하잖아요. 벌고 안 벌고의 문제를 넘어서 문제잖아요.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벌겠다는 얘기가 왜 나와?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이 이꼬르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버는 걸로 얘기를. 예, 이렇게 분업으로 삶을 숙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근데 이제 한쪽이 벌고 한쪽이 애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집에만 있으면 또 힘드니까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일단 아이를 한 명도 낳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안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일단 하나를 낳아보든가 낳아봐서 하면 예를 들면 수업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남편도 되게 많이 일을 그 사람이 닥치게끔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이런지를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둘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제 그 새벽에 그 엄마들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지인이 다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왔어. 지금까지. 지금 9살이거든요. 근데 어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9살이 되니까 손이 많이 안 가요. 1학년만 돼도 뭐 이렇게 처음 학교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근데 애들이 정말 집에 오면 나 나가서 놀고 올게 하면서 나가버린다는 거야. 굉장히 이제 지금 이 벙찐 상황들을 지금 느끼고 있다. 딱 2학년 때. 근데 정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나 정말 일 열심히 해야겠다. 얘를 떠나서 이제 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해서 스스로를 정체성이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저도 절대로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 보고 뭐 아이를 잘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성취에 자기 삶에 중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어떤 게 전부가 되는 거는 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남편을 설득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란 거 사실 없고 일정을 부딪혀야겠죠.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거를 염두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남편이 자기가 열심히 벌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맞아. 그랬을 때 제 주변에 예를 들면 애를 둘 낳고 애들이 둘째가 한 6, 7살만 돼도 네. 남편이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아니 뭐 애들이 이제 손이 별로 안 가지 않냐. 애들 뭐 어린이집 가가지고 그쵸. 저녁에 오는데 너 뭐 하냐 집에서. 약간 이런 식의 눈치를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또 그죠. 너무 일을 오래 그러니까 안 놓고 했을 때. 있는 사람 그때 나가는 거는 정말 갈 수 있는 맞아요. 데는 너무나 한정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정말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오래 있고 굉장히 사적 관계를 되게 오래 하다 보면 사실 공적 관계나 일적인 맞아.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맞아. 우울해지고 악순환이에요. 제 친척도 오랫동안 이제 16년을 일을 했는데 다시 집에 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공적 관계나 이런 거를 맺을 줄을 모르고 일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사실 남자는 뭐 내가 돈 벌 거니까 됐어 이런 말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얘기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키우고 이러다 보면 계속 관계 맺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사소한 어떤 그 제스처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커지죠. 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가 문의가 너무 많이 하죠. 무너지죠. 그게 너무너무 힘든 그게 인간이 맞아. 한 사람과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아무리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맞아. 한들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말. 음. 웬만한 멘탈로는 견디기 정말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이에요. 전업주부들은 정말. 그래서 끝까지 꼭 설득하시고 네. 예 일을 하시길 네.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짧은 고민인데요. 사내에서 뒷담화 괜찮은 걸까요? 하면서 재밌기도 재밌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면서 좋은데 이게 조직 전체에 좋은지 모르겠대. 적당한 뒷담화는 좀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뒷담화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조직 전체에 좋은지 네. 모르겠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네. 이미 그 부분을 네. 간파하고 있다는 거야. 이분은 뭐가 안 좋은가 보죠? 조직 전체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라인을 그게 미칠 수 형성했나? 있는 영향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길게 그런 분인가요? 그런 분이 몰라요. 뭐죠? 우리 오늘 그런 분 저런 분 아니 이러면 약간 굉장히 정보가 구체적으로. 있으시길래 네. 아는 지인들이시길래 오래 저는 아니에요. 이거 저 지인 조직에.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조직 전체에 좋은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뒷담화는 뒷담화로서 그냥 부서지는 얘기가 있고 그게 뭔가 이렇게 그쵸. 흐르는 거 있잖아. 그쵸. 어딘가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 흘러 어디로 가고 이게 뭔가 어떤 형성을 하는 네, 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인 거죠. 근데 약간 그런 걸 것 같아요. 이분이 조직을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영향이 네. 있는 형성이 거. 된 거지. 어두운 네. 그림자가. 네. 그리고 이게 업무랑 형성이 또 되고. 네. 예. 음. 그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또 네. 이분의 그래도 역량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이렇게 못 하거든요. 시야가 좁아져요. 누구 씹다 보면은요, 시야 굉장히 좁아져요. 거기 한물 대고 거기가 즐겁고 마치 자극적인 뭐죠? 엄청 설탕을 퍼먹는 듯이 퍼먹다가 이빨이 썩어 나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누텔라 잼 아, 먹듯이. 되게 네. 표현 좋다. 네, 설탕을 붓죠. 그 누텔라 잼 먹듯이 그죠? 그쵸. 잼을 자극적이죠, 먹는 거죠. 일상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뒷담화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라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잔상이 계속 남고 뒷담화 안 그리고 사라져요. 잘. 반복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장욕을 계속했어. 정말 부장이 너무너무 싫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시너지 폭발하잖아.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분위기가 좀 그렇게 형성이 되죠. 뒷담화는 늘 시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막 부장을 엄청나게 씹었어요. 그럼 약간 미안한? 최근에 그러니까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미안한? 괜히 쓸쓸해 보이고 그런 식의 카타르시스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상쇄되는 정도의 뒷담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편을 먹고 그 사람을 압박하고 그쵸.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윗사람 뒷담화 정도 전 좀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아랫사람 뒷담화 또 안 되나요? 동료나 약간 아랫사람 뒷담화 좀 근데 위험할 있잖아. 수 있어. 그게 예를 들면 네. 이제 그 네. 정치인에 대한 풍자라든가 네. 그런 거랑은 좀 네. 다른 얘기잖아요.
나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큐티보이죠? 예. 아니 제가 뭐 아니 아몰랑님을 아. 뭐 한다는 디싼다는 게 아니, 아니고 나도 알지.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뭐랄까 네. 생각나는 말이 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어. 빨리 다른 얘기 하고 있어봐요. 알았어요. 아니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약간 윗사람에 대한 그냥 적당한 아유 진짜 한 번씩 저럴 때 좀 얄미워 뭐 이런 거랑 좀 동료 약간 밑에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영향력을 막 행사할 수가 있어서. 그쵸. 근데 약간 윗사람은 가끔 조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거는 씹히고 잘해주는 게 좋죠. 그냥 씹히고 그냥 응. 잘해주는. 근데 이제 응.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진짜 말이 돌잖아요. 돌았을 때 예를 들면 거기서 그냥 말이 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게 들어올 때가 있을 때가 아주 강호에 콩나듯이 있잖아. 들어보셨어요? 들어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게 꼭 나란 네.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랬을 때 내가 네네. 얼마 전에 그 프로듀서 봤다고 네.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에서 그 악플이라든가 막 이런 거 예, 했을 때 예, 다른 예.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예. 이런 것들은 내 가슴을 뚫을 수 없는 화살이래요. 근데 그 이야기의 감명 깊게 특징은 보셨다. 뭐냐면 내가 그 화를 주어서 내 가슴에 네, 내가 찌른다는 거야. 거죠. 그게 약간 수치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랬을 때 그게 그렇게 내게 들렸을 때 그게 사실은 내가 인정을 안 하면 그뿐인데 그걸 내가 굳이 주워다가 하긴.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그걸 관계를 이제 되게 많이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말은 또 사실 내가 내뱉는 순간 그게 어디로 갈지 사실은 내가 당연히 판단할 수 그럼. 없고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 네. 않아요? 예를 들면 막 동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네. 뒷담화를 하고 네. 있어. 부장님 욕을 네. 하고 있어. 네. 근데 거기다 대고 한 내가 명이? 올바른 얘기를 아, 야, 그러니까 그럴 수기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그 한 명도 또 너무 예를 들어 정색하고 우리 여기 뒤에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그런 부장이 얘기하면 이런 점은 좋은 그것도 점이 좀- 있지 않니? 꼭 그것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별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차마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는. 근데 예를 들어 그분이 이해가 되는 게 맨날 씹기만 해. 예를 들어 음. 뒷담화면 엄청나게 해. 음. 근데 딱 앞에 가서는 문제 해결 못 해. 그거는 그건 좀 반복되는. 지치죠. 그거 맞아. 왜냐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한 번 더 이제 씹는 건 씹을 수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건의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도 그냥 못 해. 안 해. 그리고 왜냐면 거기에 중독됐어. 그 설탕에. 그리고, 그리고 앞에서는 또 되게 잘해. 그리고 또 사실 지나치게 잘해. 집에 가 그리고 이런 건 있죠. 알아서 키워. 같이 씹었어. 음. 같이 씹었는데 음. 씹은 사람은 말하면서 좀 풀릴 수가 있어요. 음. 내가 막 풀릴 수가 음. 있는데 옆 사람은 계속 들었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장에 대한 미움이 전이 됐어. 응. 근데 사무실 갔는데 미칠 것 같아 미워서. 근데 그러니까. 이 말한 사람 씹은 사람은 그냥 너무 후련해졌어. 잘해. 그래서 죄책감을 잘해줘. 너무 잘해. 왜냐면 죄책감 가져. 너무 씹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향력은 조금 그쵸. 생각해 보실 그 필요. 되게 습관화되고 그냥 그쵸. 씹고 그냥 조직 뭐 안 바뀌고 그 음. 사람은 안 바뀌고 음.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앞에 가서도 너무 잘해. 막. 잘해요. 응. 그 사람들. 괜히 죄책감 있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뒷담화라는 거는 그것이 그러니까 적당한 수위가 있는 것 같아. 네. 각자가 생각하신 어떤 그쵸. 수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참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그럼요. 뒷담화도 없을 수는 그게 그래요. 그게. 인간 참. 어쩜 그렇게 없을 수 없는 그러니까. 게 많을까? 아.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앞에서 다 면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때면 좋겠어요. 제일 좋겠어요. 그 조금 불편한데 그럼 아니 뭐, 나는 뭐가 불편한 거 불편해? 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능사가 아니 되는 것 같지 다 않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불편한 거는 뭔가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상대방 또 그게 왜 불편했냐 물어볼 수도 있고 좀 요런 사실 거. 상대방한테 이제 앞담화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문제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한 에너지고 애정이고 사실 그래요. 용기예요. 그게 보통은 이제 인간이 또 비루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뒤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권력을 가진 상사가 많이 손을 내미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잠깐 옥상 가서 어떻게 얘기하자 좀 그러고 얘기 좀 해봐요. 아니 이거 옥상 가서 얘기 좀 하자. 옥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으로 이제 가자고. 얘기하고 그럼 괜찮죠. 좋죠.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되게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갑자기. 하겠습니다. 뒷담화 얘기 팍 하다가 이제 끝낸. 네.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 오늘 오신 아몰랑님. 예, 네. 저는 네. 제가 이게 되게 팬이거든요. 네. 다 들었잖아요. 네. 네. 저는 술 먹고 하시는 때가 있었어. 근데 아니 되게 아침 일찍 되게 이제 부지런하게 그쵸. 정말 너무 맨정신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응. 열자마자 이렇게 와가지고 완전 맨정신으로. 응. 그리고 저는 이 기계도 되게 신기하고 응. 뭐지 나는 음악이 막 나오는 줄 알았어. 그 음악에 맞춰서 왜 DJ처럼 이렇게 쫙 올리고 뭐 이런 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없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는 그래서 큐티보이님이 막 뭔가 이렇게 하시는 줄 다 알았어. 편집이에요, 그거.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 여기에 저희 셋 말고도 응. 다른 사람도 있는 거 모르셨죠? 응, 나 있어요. 이제 알았네. PD님이 계시죠? PD님이 그러니까, 계시죠. PD님이 네. 계시네요. 제일 중요한 PD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체크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저 너무 재밌었고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꼬뱀님도 짧게. 네, 아니 저도 네. 재밌었고요. 네. 일 얘기하면 저도 막 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입이 돼가지고 이게 아유 이게 고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구나 싶어요. 근데 네. 이입이 잘 되는데 다 우리는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남자들은 잘 안 되지? 그러게요. 좀 이입하고 공감하고 이러면 참. 근데 그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바뀔 있더라고요. 텐데. 메르스 갤러리에서 봤는데 남자들은 뭐 공감력이 떨어진다. 약간 음. 그냥 선천적 떨어진다. 그래서 음. 이해하자 이런 거 다 개구라라고. 걔네 상사 막 기분 살피고 막 안마해주고 막 맞네. 맞네. 막 술 먹어주고 막 이런 거 맞네. 보면 아 개뿔 그거 개구라라고. 그냥 공감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 맞네요. 그건 100%예요. 어. 공감 맞네. 못하는 공감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공감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해도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감정노도 안 하고 싶은데 지가 안 하고 네. 해야 될 땐 또 하는 거야. 아이고. 그 얘기를 그래서 100% 완전 와닿더라고요 진짜. 여성들도 그래야 할까? 여성들은 진짜 안 해도 될 때 공감 또 하죠. 너무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다. 아프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다 개구란 게요. 어떤 입장은 공감을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어떤 입장은 공감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같은 선상일 수 없어요. 그래, 나 맞아요. 그건 차별이에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양성은 평등할 수 없어요. 한 그러니까. 명이 어. 불편해야 돼요. 맞아요. 불편해야 한 명 돼요. 불편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누린 게 있으니까. 네가 맞아요. 공감 안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제일 하지 갑자기 말아야. 방판에 아니 화가 제일 나네요. 진짜 짜증나는 게 양성평등 이런 단어야. 이게 이 실체가 없어 실체가. 개구라 떨지 마세요. 어떤 입장 이게 입장이 달라요. 다음 주에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야. 알았어요. 몰라. 어쨌든 아무튼, 같은 네. 선상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네. 굉장히 온화하고 친절하게 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그리고 네 입에 어. 떠먹여주는 페미니즘은 없어요. 없어. 미안한데. 네. 네가 불편해야 돼. 네. 그래야 네가 변해. 네 듣기 좋은 페미니즘은 그거 페미니즘도 사실 아니야. 수밖에 없어. 아닐 수밖에 없어. 어우, 참. 그러니까 네가 안 불편하게 온화하게 그 얘기를 들었다. 페미니즘 아니라고 생각해.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 누구한테 하는 남자분들 아니라고 생각해. 네 듣기 좋은 그리고 너 말 계속 페미니즘. 말하는 방법 얘기하는데 이럴 때면 이러고 나 태도가 어쩌고 저쩌고 조금이라도 잘 말해주면 개구라 치지 마. 개구라 치지 마. 어차피 안 듣고 싶은 거냐. 아니 이번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아니 이번에 메르스 갤러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좋은 말로 논리적으로 얘기 100번 해봐야 그 그러니까. 여성 혐오고 네가 가진 어떤 편견 100번 해봐야 실자지 새끼야. 이거 한 번으로 그냥 아니 물론 죄송해요. 이건 그러니까 내 말은 남자들한테 그런 대응이 오히려 맞아요. 먹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은 세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줘야. 그래도 한 줌밖에 못 알아들어 아, 지금. 그니까요. 그냥 그저 그냥 부들부들이죠 뭐. 그래. 근데 예전에 부들부들도 아니었어. 우리가 좋은 얘기 해봐야 놀리기나 하고 우리를. 그러니까요. 김치년, 뭐 자진년, 보진년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아 있었는데 더 같이 이상- 같이 대응해 주니까 어. 자지 새끼야 같이 대응해 주니까 음. 이제서야 이제 부들부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너무 저렇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예, 예, 사실 되게 맞아요. 자신 있게 음. 뭐 남성 비하적인 언어도 많이 음, 습득하시고 음.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만날 남자 없잖아요.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그리고 맞아. 이성애적 공포를 갖지 마세요. 응. 왜냐면 이렇게 센 여자 좋아하네. 있어요. 있어요. 이성애적 공포를 갖지 말라고. 이런데 또 누가 날 좋아해 줄까? 연결 짓지 마. 연결 짓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순간 약한 척 해가지고 그 만나봐 평생 힘들어요. 평생 약한 척 해야 돼. 네, 약한 평생 척 그리고 약자로 살아야 돼. 자기를 숨겨야 돼. 어. 그렇게 사는 거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맞아요. 사는 게 나아요, 진짜. 그리고 남자들에게 미움받을 거가 두려워서 만약에 페미니즘이 너무나 수용되는데 말을 못해. 그건 너무 자기 속이는 거고. 평생 그렇게 못 살아요. 어차피. 그건 더 애매해. 차라리 더 애매하다고. 애매하다고요. 솔직하게 해요 그냥. 이런 거 뭐 어떻게 해서 뭐 주저되고 막 공감되고 맘 약한 소리 하지 마. 소리 하지 마요. 싸우라고. 끝내자. 네 끝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마무리 멘트에서 막 소리를 질러서 지금 편집할 때 굉장히 음량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일 고민으로 머리 아프셨던 분들 이렇게 저희의 고함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다음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메일로 사연 또 보내주시고요.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만날 메일은 때 어디로 보내요? 안내가 나가요. 네, 안내 나갑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